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도네시아에 관한 19가지 이상한 점을 함께 알아볼게요. 특히 여기 여성들이 낯선 사람들과 언제나 기꺼이 잠자리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죠. 자, 시작해볼까요? 인도네시아는 1000개의 섬으로 유명한 나라로 희귀한 야생동물과 무성한 식물, 장엄한 화산이 만들어내는 멋진 풍경을 만나볼 수 있어요. 300개가 넘는 민족이 살고 있어서 다양한 관습, 엄격한 전통, 예술이 풍부하게 어우러져 있죠. 독특한 축제에서 낯선 사람들과 친밀한 모임을 즐기거나 구운 뱀 고기 같은 이국적인 음식을 맛보고 활기찬 밤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나라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여성들이 낯선 사람들과 잠자리를 갖는데 개방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혼 전 친밀한 관계나 동거를 금지하는 엄격한 법률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인도네시아의 18가지 독특한 점을 함께 탐험해 볼게요. 1. 결혼 전 친밀한 관계와 동거 금지. 많은 축제가 자유로운 분위기지만 인도네시아 형법은 친밀한 관계나 결혼 밖 동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특히 낙태도 범죄로 간주되죠. 이 나라에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최대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고,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 함께 살면 최대 6개월 동안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이 법은 현지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돼요. CNN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었지만 시행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은 발효되지 않는다고 해요. 다만 불륜은 배우자가 고소해야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아체주는 대부분 이슬람교도인데 여기서는 샤리아법, 즉 이슬람 법을 시행해요. 샤리아법은 꾸란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수세기에 걸쳐 학자들이 해석한 법 체계예요. 도박, 불륜, 술 마시기, 동성애 행위 같은 범죄의 공개 채찍질을 허용하죠. 2024년 현재 아체주에서는 이 규정이 엄격히 시행되고 있어요. 공개 채찍질이 점점 흔해져서 2015년 이후로 5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처벌받았어요. 2021년에는 몇몇 주목할 만한 사례에서 이웃에게 동성애 행위로 고발당한 2사람이 공개적으로 77번 채찍을 맞았어요. 또 다른 경우에는 한 여자와 남자가 함께 있는 걸 들켜 각각 20번 채찍질을 당했어요. 샤리아법이 인도네시아에서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인도네시아의 술 규제. 인도네시아는 술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나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교도가 사는 동남아시아 국가로 샤리아법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기가 제한되거나 금지돼요. 술은 허가받은 상점, 호텔, 리조트 같은 특정 장소에서만 판매돼요. 구매자는 유효한 신분증을 보여야 하고 살 수 있는 술의 양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술을 마시는 장소도 신중히 골라야 해요. 인도네시아는 해변, 공원, 차 안 같은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기를 허용하지 않거든요. 관광객도 이런 문화적 규범을 존중해야 해요. 이 규칙을 이해하는 건 이 이국적인 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외국인에게 꼭 필요해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체형은 작은 체구, 검은 눈, 노란 피부로 특징 지어져요. 하지만 자연계에는 이런 고유한 특징과 다른 이상한 것들도 존재하죠. 아래에서 알아볼게요. 3. 인도네시아의 신비로운 파란 눈. 부족.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독특하고 이상한 상징이에요. 하늘처럼 파란 눈을 가진 이상한 부족이 과학자들의 탐구를 자극했죠. 이들은 부톤 섬에 사는 부톤 사람들로 인도네시아의 울창한 열대숲과 장엄한 산 사이에 있는 섬이에요. 방문객들은 섬에 때묻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뿐만 아니라 파란 눈 부족의 신비를 탐구하고 그들의 독특한 문화를 배워요. 연구에 따르면 부톤 사람들의 파란 눈은 바르덴부르크 증후군이라는 드문 유전 질환 때문이에요. 이 증후군은 피부,
눈, 머리카락의 색소에 영향을 줘서 파란색이나 회녹색 눈, 때로는 흰색이나 연한 노란색 머리카락을 유발해요. 드문 바르덴부르크 증후군은 부톤 사람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농사와 낚시를 하며 정상적인 삶을 살고 문화적 전통을 지켜요. 하지만 이 증후군이 유전적이라 파란 눈을 가진 부톤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이 특성이 사라져가고 있어 그들의 독특한 유산을 보존하는 게 중요해요. 이 부족은 자연계의 다양성과 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4. 인도네시아 여성의 3분의 1이 폭력에 시달려 UN 인구기금의 조사에 따르면 15살부터 64살까지의 인도네시아 여성의 33%가 일생 동안 신체적, 성적 폭력을 경험했어요. 위협, 모욕, 협박 같은 정서적 폭력도 흔해서 41% 이상의 여성이 영향을 받았어요. 42% 이상의 여성이 친구를 만나거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걸 막는 등 여성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겪었다고 했어요. 교육 수준이 높거나 도시 지역에 사는 여성들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2018년에는 가정 내 폭력 발생률이 가장 높았어요. 또한 여성인권단체 연합이 발표한 독립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여성은 거리, 대중교통, 직장, 교육기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자주 괴롭힘을 당해요. 이 조사는 전국 각지에서 6만 2천 명이 참여했어요. 이 통계는 인도네시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광범위하다는 걸 보여주고 사회 전반에 걸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요. 여러분의 나라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있나요? 아래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5. 인도네시아의 신비로운 화산 제사 의식 동부 자바의 장엄한 브로모산은 아름다움뿐 아니라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신비로운 이야기 뒤에 숨겨진 매혹적인 의식 때문에도 유명해요. 탱거 사람들, 자바 힌두교도인 소수 민족이 축하하는 야드냐 카사다 축제는 고대 신앙과 자연에 대한 경애, 탱거 사람들의 전통 힌두 의식을 결합했어요. 이 의식은 노로 안텐과 조코 세거라는 자녀 없는 왕족 부부의 전설에서 유래했어요. 그들은 브로모 화산 신에게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고 25명의 아이를 약속받았어요. 하지만 25번째 아이, 케수마를 낳고 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했죠. 화가 난 화산신은 격렬한 분화로 그들을 벌했어요. 신들을 달래고 번영을 구하기 위해 탱거 사람들은 매년 6월 보름날에 이 제사 의식을 시작했어요. 축제 동안 탱거 사람들은 산기슭 마을에서 브로모 산 정상으로 가서 과일, 꽃, 채소, 심지어 가축 같은 재물을 가져가요. 도착하면 끓어오르는 분화구 주변에 모여 재물을 깊은 구덩이에 던져 신들에게 바쳐요. 이 의식은 신들에게 감사와 풍요, 복지를 내려준 신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려는 거예요. 6.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구걸 트렌드. 온라인 구걸은 소셜 네트워크, 특히 틱톡 플랫폼에서 주목받는 핫스팟이 되고 있어요. 논란과 우려를 일으키는 콘텐츠죠. 거리에서 직접 구걸하는 것과 달리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이 온라인 구걸자들은 노인, 어린이, 장애인 같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의 짧은 영상을 사용해 사람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물질적 지원을 요청해요. 하지만 모인 돈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오용해요. 온라인 구걸은 간단하게 실행돼서 거리 구걸보다 쉬워 보이죠. 그들은 불쌍한 행동을 하는 영상을 찍어 인기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올리고 돈이 계좌로 들어오는 걸 지켜봐요. 노인과 어린아이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노부인이 진흙을 자신에게 붓는 모습도 시청자들의 관대함을 끌어내요. 이 진흙 목욕도 꽤 수익성이 좋아 보이죠. 불행히도 정부가 이런 콘텐츠를 단속하고 플랫폼에 진흙 목욕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구하면서 사기는 오래가지 못해요. 취약한 사람들을 이용해 부도덕한 개인들이 돈을 버는 온라인 구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들의 이미지와 건강은 동정과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착취당해요.
진짜 필요한 경우와 사기를 구분하기 어려워 대중은 혼란스럽고 신뢰를 잃어요. 7. 인도네시아는 100개 이상의 멸종 위기 동물의 고향. 인도네시아는 지구 육지의 1%만 차지하지만 수마트라 호랑이, 코뿔소, 코모도 드래곤, 오랑우탄 같은 100개 이상의 멸종 위기 종의 고향이에요. 열대숲에는 세계 식물종의 10%, 포유류 종의 12%, 조류 종의 17%가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자연의 보물은 인간 활동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100개 이상 동물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생물 다양성 보존 위기를 알리고 있어요. 주요 원인은森林벌채, 도시화, 자원 착취로 인한 서식지 손실이에요. 밀렵과 불법 야생동물 거래는 이 종들을 더 위험에 빠뜨리고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과 극단적인 날씨 문제를 악화시켜요. 이 동물들의 멸종은 생태계를 교란시켜 물질, 토지, 기후, 귀중한 자연과 문화 자원에 영향을 줘요. 인간도 이 소중한 자연 자원과 야생동물과 관련된 문화, 관광 가치를 잃게 될 거예요. 8. 인도네시아의 문화의식에서 여성과 거리 두기.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문화와 종교적 다양성은 관광객이 현지 관습을 경험할 때 주의해야 해요. 이슬람의 영향이 강해서 여성과 거리를 두는 건 여성에 대한 존중으로 여겨져요. 서구 문화에서 흔한 손잡기나 볼에 키스 같은 행동은 여기서 피해야 해요. 나이 많은 여성에게 인사할 때는 손을 부드럽게 만지고 이마에 대세요. 여성과 악수를 시작하기보다는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세요. 여성이 손을 내밀면 오른손으로 부드럽게 악수하세요. 여성과 너무 오래 눈을 마주치는 건 무례하다고 여겨질 수 있으니 피하세요. 미혼 커플은 따로 있어야 하거나 호텔 주인에게 관계를 알려 문제를 피하세요. 종교 장소나 보수적인 지역을 방문할 때는 특히 어깨와 무릎을 가리고 노출이 심한 옷을 피해 겸손하게 입으세요. 포옹이나 볼 키스 같은 친밀한 제스처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만 하세요. 9. 낯선 사람들과의 친밀한 축제. 아오 축제는 낯선 사람들과의 친밀한 축제로 알려져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축제 중 하나로 자바의 신성한 산에 있는 구능 쿠쿠스 사원에서 열려요. 아오 축제는 매년 7번 열리고 수천 명의 순례자와 관광객을 끌어들여요. 결혼 상태와 상관없이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신들의 축복을 약속해요. 참가자들은 먼저 샘물에서 몸을 정화하기 위해 목욕을 해야 해요. 그런 다음 배우자가 아닌 낯선 사람을 찾아 친밀한 관계를 맺고 같은 사람과 7번 일을 반복해요. 그래서 전화번호와 주소를 교환해 35일 안에 의식을 완료해요. 대부분의 참가자는 번영과 성공을 바라는 사업가예요. 이 독특한 의식 때문에 구능 쿠쿠스는 사랑의 언덕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다양한 직업과 결혼 상태의 남녀가 행운과 부를 구하기 위해 모여요. 이 특별한 축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래의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기서 잠시 듣고 계신 여러분께 10초 동안 특별한 부탁이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와 제 팀은 이 쇼를 여러분을 위해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약속할까요? 10. 인도네시아의 밤문화. 자카르타의 밤문화는 고품질이 엔터테인먼트로 유명해요. 특히 매춘과 관련된 관광 명소, 바가 있는 홍등가, 블로피쉬와 드래곤 플라이 같은 유명 나이트클럽이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해요.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형태의 매춘은 불법이고 도덕에 반하는 범죄로 여겨져요. 2019년부터 정부는 악명 높은 조도 지역을 포함한 모든 홍등가를 폐쇄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춘은 온라인 데이팅과 나이트클럽, 스트립클럽에서 은밀히 계속되고 있어요. 자카르타에는 여전히 중요한 홍등가가 있어요. 자란 파타일라 지역, 멜라와이 지역, 북부 자카르타의 자란팡에란 자야카르타는 섹스 관광객을 끌어들이죠.
여기서 나이트클럽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그 경험을 저와 나눠주세요. 11.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죽은 자와 함께 사는 관습. 가장 이상한 관습은 인도네시아의 타나 토라자 지역, 술라웨시 섬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죽은 자와 함께 살기라는 이상한 장례 관습이죠. 일반적인 매장 전통과는 달라요. 토라자 사람들은 죽음을 또 다른 세계로의 전환으로 보아요. 그래서 죽은 친척의 시신을 바로 묻지 않고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집에 보관해요.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 포르말린과 허브로 방부 처리하고 천, 보석, 귀중품으로 장식된 관에 넣어요. 이 관은 땅에 묻지 않고 집이나 동굴에 보관하며 가족들이 방문해 대화하고 음식과 선물을 가져다 줘요. 매년 토라자 사람들은 남부솔로 축제, 성대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장례 의식을 열어요. 이 축제 동안 관을 열고 시신을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혀 마을을 행진해요. 그런 다음 관으로 돌려보내 동굴이나 가족 납골당에 묻어요.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관습은 토라자 사람들의 죽은 자에 대한 깊은 존경과 내세에 대한 믿음을 반영해요. 12. 코모도 드래곤의 고향. 코모도 드래곤은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상징 동물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군집지, 때묻지 않은 섬과 다양한 문화로 유명한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마뱀이죠. 이 드래곤 종은 주로 코모도, 닌카, 플로레스, 길리 모탕 섬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살아있는 가장 큰 도마뱀으로 길이가 3m에 달하고 무게는 150kg이에요. 특히 코모도 드래곤은 육식동물이라 사람을 먹을 수도 있어서 꽤 위험해요. 이 무시무시한 파충류는 사슴, 멧돼지, 물소의 포식자로 두꺼운 비늘 피부, 날카로운 이빨, 민첩한 움직임으로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예요. 독을 사용해 몇 시간 안에 먹이를 마비시키고 죽여요. 이 파충류를 탐험하고 배우려면 정글 모험 투어에 참여해 동굴을 탐험하고 코모도 국립공원에서 코모도 드래곤의 자연 서식지를 관찰할 수 있어요. 드래곤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코모도 드래곤은 여전히 IUCN 적색 목록에서 위험하다고 분류돼 서식지 보존이 중요해요. 코모도 드래곤을 본 경험이 있나요?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다음은 인도네시아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요리예요. 13. 인도네시아의 독특하고 이상한 요리. 인도네시아 요리 문화는 풍부한 다양성과 독특한 맛으로 방문객을 사로잡아요. 준비 방식뿐 아니라 즐기는 방식에서도 다양성이 있어요. 향신료는 인도네시아 요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서 독특한 요리를 만들어요. 맛있고 매력적인 요리 외에도 독특한 재료와 조리법 때문에 이상하다고 묘사되는 요리도 있어요. 요리의 하이라이트 예시를 들어보면 자바에서는 사테바비, 구운 돼지고기가 인기예요. 북부 술라웨시에서는 현지인이 야생박쥐를 사냥해 파니키라는 요리로 만들어 천식과 알레르기를 치료한다고 해요. 동부 인도네시아, 말루쿠나 파푸아를 여행할 때는 사고나 울랏 사고 벌레를 꼭 시도해보세요. 이 요리는 사고 야자나 코코넛 나무에서 나온 유충으로 만들어져요. 현지인은 생으로 먹는 걸 좋아하지만 부끄러우시면 구우거나 삶아보세요. 매운 생선 소스는 이 요리의 인기 있는 반찬이에요. 또한 코브라로 만든 특별한 요리, 사테 울랏 또는 뱀 꼬치가 양파, 달콤한 간장, 매콤한 땅콩 소스와 함께 제공돼요. 번화한 거리를 지날 때 이 요리를 시도해보세요. 남성이라면 인도네시아 남성들이 성욕을 높여준다고 믿는 전통 아락 와인에 뱀피와 꿀을 섞은 음료를 놓치지 마세요. 이 요리들은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 요리 유산의 일부예요. 방문하신다면 독특한 맛을 경험하고 인도네시아 문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시도해보세요. 가장 먹어보고 싶은 요리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14. 인도네시아. 세계 최대의 군집지. 세계 최대의 군집지로 알려진 인도네시아는 육지 면적에서 세계 제14위지만
해양 영역을 포함하면 제7위의 큰 나라가 돼요. 수천 개의 숨막히는 섬을 자랑하지만 작은 섬들이 조수 변화로 잠기면서 정확한 섬의 수는 알기 어려워요. 인도네시아 섬의 수는 다양하게 추정돼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때 1754개라고 했고 조사에서는 13,466개, CIA는 17,508개, 국립항공우주연구소는 2002년에 18,307개라고 보고했어요.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풍경은 장엄한 화산, 열대 우림, 깨끗한 해변, 사막을 특징으로 해서 자연과 등산, 트레킹,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해요. 각 섬은 독특한 언어, 요리, 문화 경험을 제공해서 인도네시아를 풍부한 전통의 용광로이자 관광객에게 저항할 수 없는 목적지로 만들어요. 어느 나라의 법이든 결혼은 국가가 인정하는 한 명의 아내와 한 명의 남편 간의 결합이에요. 하지만 인도네시아에는 결혼에 관한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곧 보여드릴게요. 88번 결혼한 남자 유튜버가 주목받으며 알려준 정보에 따르면 서부 자바의 61세 농부 칸의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그는 88번 결혼한 것으로 유명해요. 치피낭 마을에서 혼자 사는 칸은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여동생은 반둥에 살아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칸은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87번의 결혼 중 40번만 종교사무소에 정식으로 등록했어요. 나머지는 전통 의식이었어요. 그는 일부 아내들이 원치 않아 이혼하지 않고 종종 여러 아내를 동시에 뒀어요. 46명의 여성과 결혼했고 일부는 여러 번, 가장 길게 14년, 가장 짧게 일주일 지속됐어요. 칸의 첫 결혼은 14살 때 2살 많은 소녀와 했어요. 왜 좋아하는 새 여성을 만날 때마다 결혼했냐고 묻자 칸은 그들을 존중하고 일반 연인처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계가 한 달이나 일주일만 지속돼도 결혼했어요. 칸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16세계에서 가장 큰 꽃의 고향, 인도네시아 라플레시아 아놀디 꽃은 거대한 크기와 강렬한 냄새로 인도네시아의 울창한 열대숲에 서식해요. 이 꽃은 시체꽃이라는 끔찍한 이름이 있어요. 게다가 라플레시아는 썩은 고기 냄새를 연상시키는 강하고 불쾌한 냄새로 파리와 수분 곤충을 끌어들여 더 유명해요. 이 기생식물은 뿌리, 줄기, 잎이 없고 숙주에서 영양을 얻어요. 피는 꽃은 직경 1m에 달하고 무게는 11kg까지 나가며 보라색 빨간색이나 갈색 색조와 흰 반점이 있는 두꺼운 색색의 꽃잎이 있어요. 불행히도 그들의 서식지가 착취당의 존재가 위협받고 있어요. 그래서 라플레시아 아놀디의 보존은 독특한 아름다움과 생태적 중요성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이 꽃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과학 연구에 귀중한 기회를 제공해요. 17위 군집지 국가는 오랑우탄을 보기에 최고의 장소 인도네시아는 오랑우탄 관찰의 최고 목적지예요. 주로 세 종의 오랑우탄이 있어요. 보르네오 오랑우탄, 수마트라 오랑우탄, 타파눌리 오랑우탄이에요. 오랑우탄을 탐험하려면 탄중푸팅 국립공원, 쿠타이 국립공원, 구능 팔롱 국립공원을 방문해야 해요. 세계 오랑우탄의 3분의 2 이상이 이 숲에 살고 있거든요. 다른 두 종의 오랑우탄을 보려면 수마트라 섬으로 가야 해요. 구능 누우세르 국립공원은 다양한 길이 있어서 수마트라 오랑우탄을 보기에 가장 좋지만 가이드를 고용해야 해요. 타파눌리는 수마트라의 남부 타파눌리 지역, 토바 호수 남쪽의 아주 작은 영역에서만 볼 수 있어요. 동남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보르네오에는 오랑우탄 포식자가 적어요. 이는 공격 위험을 줄이고 이 놀라운 생물의 안전에 기여해요. 18. 장엄한 화산의 땅 태평양 불의 고리로 알려진 인도네시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화산이 밀집해 있어 400개 이상의 활화산이 있어요.
지각판이 충돌하는 독특한 지질학적 위치로 잦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 다른 어떤 나라보다 장엄하고 인상적인 자연 풍경을 만들어요. 화산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인도네시아는 127개의 활화산으로 돋보여요. 일부는 정기적으로 분화해요. 특히 크라카토아는 83년에 치명적인 분화로 40m 높이의 쓰나미를 일으켜 3만 6천 명 이상을 죽였어요. 메라피 산은 가장 활발한 산 중 하나로 정기적으로 재와 용암을 뿜어낼 위험을 주지만 모험 관광객을 끌어들여요. 브로모 산은 거대한 분화구와 에메랄드 호수로 숨막히는 일출뷰와 장엄한 자연 풍경을 제공해요. 이 화산들은 농업과 관광을 지원하는 풍부한 광물 자원을 제공하지만 분화 위험도 크죠. 오늘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우리 채널 글로브고를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하세요.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다음에 다룰 나라를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